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시간에는 MBN 이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세계 거래량 기준 세계 3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FTX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바이낸스의 인수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유동성 부족 사태에 직면한 FTX가 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미국 외 사업 전체를 매각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창펑자오 바이낸스 대표는 본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FTX는 심각한 유동성 부족 사태에 직면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이 FTX.com을 전량 인수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력이 없는 인수 의향서를 FTX 측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며칠에 걸쳐서 전면 회계 실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FTX의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낸스와 FTX.com에 대한 전략적 거래를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제 이 FTX가 재무에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지 하루가 채 안 됐는데 바이낸스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FTX 사태가 지금 사실 이제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가장 큰 네. 핫한 이슈인데요. 사태가 시작됐던 시점부터 좀 타임라인을 한번 다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FTX의 유동성 경색은 지난 2일 코인데스크의 이 보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코인데스크 측이 입수한 FTX의 자매 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 대조표에서 이 자금 집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보고서가 시발점이었는데요. 이 FTX의 자산 대부분이 FTT 토큰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FTX가 FTT 토큰을 발행하면 이를 알라메다가 사주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고 이렇게 유동성이 낮은 FTT가 주요 자산인 알라메다의 재무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후에 이 초기 투자자로 상당량의 FTT를 보유하고 있던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CEO가 자신의 트위터에 FTT를 전량 매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신뢰를 잃은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가 이어졌고요. 네. 이 알라메다 측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창펑자오가 매각하는 FTT 토큰을 개당 22달러에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용 현금이 부족했던 FTX는 솔라나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팔아서 FTT 가격을 방어했는데 이후에 투자자들도 FTX에 보관하던 디지털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이에 FTX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FTX 측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이날 오전에 거래소 이용자들의 자금 인출을 중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FTX 측은 처음에는 경쟁사의 견제라면서 의혹을 좀 일축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자 바이낸스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 FTX 매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인수 협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초반에는 일시 반등했었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측의 FTX 매각 인수 소식에 시장이 하락한 것은 결국 FTX 측의 설명과 달리 유동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방증한 거기 때문에 이 사태의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디까지 악화될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공포감 때문에 시장이 동요를 하고 있고요. 상황을 좀 보면 비트코인 등 주요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전일 대비 10% 이상 급락하고 있고 특히 좀 비트코인을 보면 한때는 2020년 11월 이후에 최저 수준인 17,300달러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FTX의 출금 중지나 이런 파산까지 최악의 상황을 좀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잠깐 반등했던 또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예,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트윗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가 네. 예, 중간에 뭐 이게 역시 또 코인데스크의 보도 때문이었는데 이제 미국 당국에서 네.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러고 이제 한 10% 정도 하락을 한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인수가 되느냐 마느냐 네.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인수 합의의 성사 가능성을 좀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인수합의가 성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거래소의 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와 창펑자오의 2019년부터 이어진 좀 진흙탕 싸움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는 2017년에 문을 열었고 2019년에 이 FTX가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거래소였던 당시에 FTX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는 이 FTX를 감시망에 담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듬해 이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한 바이낸스가 업계 1위로 부상하면서 FTX와의 갈등이 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를 둘러싼 이견도 갈등을 키웠는데요. 뱅크먼 프리드는 규제 확대를 주장하면서 전반적으로 규제에 반대하는 업계의 적으로 떠올랐고 이에 대해서 이 자오 창펑이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등 뒤에서 정치권을 로비하는 이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이 뱅크먼 프리드를 저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뱅크먼 프리드도 지난 29일에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창펑자오 또 바이낸스의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이 캐나다 국적인 창펑자오가 중국 장수성 출신인데 이 때문에 바이낸스의 중국 연관설이 전부터 창펑자오를 괴롭혀 왔었고 이 부분을 뱅크먼 프리드가 건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좀 길게 이어져 온 불화가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의 합의 성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다고 해서 뭐 이번 인수가 합의가 된다면 물론 FTX 입장에서는 큰 불을 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결론이 알 수 없지만 향후 바이낸스의 FTX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향후 방향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확정하더라도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인수에서 FTX의 미국 내 사업은 좀 제외가 되어 있다고 해도 각국의 규제 당국이 사실상 이 바이낸스 독점에 가까운 인수를 승인해 줄 수는 좀 미지수이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이번 의향서가 구속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추가 이슈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이낸스 측이 백지화할 수 있다는 점, 또 그때는 FTX 측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지금 이 창펑자오가 등장한 이후로 가장 네.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네.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 사람의 입에 따라서 네. 향후 크립토 시장의 미래가 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은 이제 위믹스 역시 또 이번 주말에 운명의 네. 주간을 맞죠. 네. 예, 위메이드가 발행한 디지털 자산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 이제 2주가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투자 유의 종목 지정 후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나요? 이제 계속해서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 위믹스의 운명을 결정질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발표 전까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위믹스의 생태계를 건전하다는 걸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일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상장 폐지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은 바 있었고 네. 이 날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신한자산운용, 키움증권으로부터 66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점을 발표하면서 기업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또 계속해서 닥사 회의를 거치면서 소명 절차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위믹스 생태계를 같이 꾸릴 노드 파트너십도 줄줄이 발표하면서 위믹스 살리기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 이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에 지정해서 해제가 될지 아니면 상폐 수순으로 갈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네, 상황은 좀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네. 또 위믹스가 특근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상황이 조금 더 미궁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위메이드가 지난달 말에 공개한 위믹스 3.0에 공개한 이 서비스들이 사실상 특근법상 가상자산 거래 업자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데도 위메이드가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3.0 생태계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위믹스 달러도 발행을 했는데요. 이 미국의 가상자산 USDC는 미국 법정화폐 1달러의 가치를 따라가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위믹스 달러는 이 USDC와 같은 가치를 따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오스 프로토콜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해서 위믹스 달러와 USDC를 매매하게 되는데요. 위메이드가 이 USDC를 통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위믹스 달러 이렇게 두 개의 디지털 자산을 유동화시켰다는 게
기본적으로 테라, 루나와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특근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사전 신고를 거쳐야 하고 미신고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던 디지털 자산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에 이 거래소에서 요구에 대해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또 문제가 없다는 점이 거래소 측에서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특근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나온 이상 위메이드 측의 소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예민한 사항인 만큼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이 일을 제기하신 그 변호사 네. 분의 그 이의 제기 내용을 좀 봤는데 보면은 좀 이제 좀 과하다 싶은 지적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위믹스 달러가 어떻게 발행되고 사실 위믹스 3.0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 이 포인트는 거래소와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위메이드 시가총액이 8천억 원대이고 네. 또 K코인의 대표 주자 이렇게 불리는 위믹스가 존폐의 기로에 선 만큼 거래소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좀 유예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도 있고요. 한편 위맥스를 거래하고 있는 이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움직임을 보면 위메이드가 충분히 생태계에서 어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거의 매일 닥사 측과 회의를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소명 절차를 걸치고 있고 계속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소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밝혔고요. 닥사 관계자는 또 위믹스 팀이 야기한 유동성 논란을 두고 아직 소명 과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 좀 양측의 입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상황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운명이 결정될 텐데요. 저희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금융투자 소득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금투세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양도 차익이 연간 5천만 원 이상일 때 20%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에서 27.5%의 세율이 되는데요. 2020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금투세는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대선 공약에 따라서 2년 유예 방안을 내놨고 지금 계속해서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일단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거기에 이제 반대해서 원래 원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유예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나중에 나온 거니까 네. 근거가 궁금해요. 이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서 2년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여야가 금투세를 합의 처리했던 2020년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우리 증시가 침체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금투세 유예가 당연하다, 폐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큰 손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결국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법 개정안을 낸 정부도 좀 유예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월에 국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의견 들어봤고요. 네. 그럼 반대로 야당에서는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을 하자고 하는데 그 근거는 또 뭔가요? 야당에서는 이제 여야 합의로 입법화를 한 것이고 2년의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이 만들어져 있고 시행만 앞두고 있는 제도인데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예정한 대로 합의한 대로 시행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는 것이 이 2년 후에 총선 결과에 따라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초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반대가 있는 만큼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당장 연말인 만큼 금융 투자 업계에서도 좀 혼란인 모습입니다. 네. 관계자는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 상품의 과세 체계가 전부 변경되는 것은 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차세대 수준의 개발 업무고 민감한 세금 문제인 만큼 충분하게 고려해서 세밀하게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매몰 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중단하고 싶어도 혹시 모를 시행 여부 때문에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이것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국민 청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직 맞습니다. 뭐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올해 안에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